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몰딜 원하는 시진핑에게 한방 먹인 트럼프, 미국 무역 협상 앞두고 중국 28곳 제재 리스트 발표, 중국 관리 미국 비자 제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스몰딜 원하는 시진핑에게 한방 먹인 트럼프, 미국 무역 협상 앞두고 중국 28곳 제재 리스트 발표, 중국 관리 미국 비자 제한입니다. 지금 배경으로는 끊임없는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스몰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빅딜에 집중하고 있는데 스몰딜에 집중하는 것은 자국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몰딜에 집중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베이징에서 미국 쪽 인사들을 만나서 미중 무역협상 의제 범위를 크게 좁히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말하는 스몰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류어 중국 부총리는 류 중국 부총리가 중국 협상단 단장입니다. 정부의 산업보조금 지급 등 자국 산업정책 개혁 공약을 뺀 이 내용들을 미국 측에 제안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스몰딜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탄핵 문제 때문에 많이 곤혹스럽고 있죠. 이 탄핵 조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스몰딜을 많이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빅딜이고 스몰딜이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빅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산업보조금 지급 관행 근절, 세 번째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네 번째 환율 조작 금지, 다섯 번째 농산물 서비스 시장 개방.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거 산업보조금입니다. 산업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하게 하지 말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은 조금 미뤄질 수 있지만 산업보조금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 중국이 강하게 버티는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전략 중국제조 2025입니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경 방침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트럼프입니다. 지금 중국제조 2025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계속 커가고 있죠. 반도체 굴기 계속 돼가고 있고, 또 중국의 AI 그 시제품도 많이 나와서 특히 CCTV를 통한 AI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지금 많이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8개 기업 때려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때려잡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홍콩 사태를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기업과 정부 기관의 신규 제재 28개 기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제한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하고 세 번째 내용이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콩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7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만약 홍콩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나쁜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지금 보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곧 시작하겠네요. 지금 차관급은 시작을 했고, 그 장관급으로 지금 시작하는데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경우 그건 협상에 나쁜 일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28개 정부기관과 기업 거래 제한입니다. 이 거래 제한은 엔타이어 리스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블랙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블랙리스트에 28개 정부기관과 기업을 올린 겁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7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위구르족 문제를 근거로 28개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말하자면 엔타이어 리스트로 올렸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타이어 리스트에 오른 정부기관과 기업을 한번 보겠는데요. 20개 정부기관이고 8개 기업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특히 20개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공화국 여기와 그의 산하 19개 기관, 이 20개 정부기관이 되는 거고요. 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신장에서 위구르족, 카자흐스탄, 기타 이슬람 소수 집단에 대한 중국의 탄압, 대량 구금 및 첨단 기술을 감시할 때 인권 침해와 학대에 연루돼 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감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특히 AI를 통한 감시를 통해서 이게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제재 기업의 특이점, 8개 제재 기업이 있었는데 이 특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8개 기업 중 4개가 중국의 대표적 AI 기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상턴커즈라는 센스타임이죠. 중국 AI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비상장사이지만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기업 가치가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조 3,6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알리바바가 지원을 하고요. 구글의 알파고보다 먼저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AI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 센스타임 상턴커즈의 모태가 된 중국 중문대 멀티미디어랩은 2014년 딥러닝에 기반한 독자 개발 알고리즘으로 안면 인식 정확도가 98.52%를 기록했고 인간의 식별률이 97.53%로 거의 100%에 가까운 인간의 식별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해서 충칭시와 같은 경우에는 공안국이 40일 만에 69명의 범죄 용의자를 찾아내고 14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턴커즈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특히 지금 현재 중국 최대 규모의 다싱, 대흥이라고도 하는데 다싱 국제공항에서 58가지 지능형 승객 보안 검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미소 짓고 기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살, 남자인지 여자인지 비주얼이 어떤지 안경 착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쾅시. 매급이라고도 해요. 여기 외국으로 보면 매급이라고 하는데 매급이 테크놀로지 리미티드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인식과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AI 회사죠. 자체 개발한 딥러닝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확도 높은 얼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타사 인증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 딥러닝 그리고 얼굴 인식 시스템 거의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이것과 CCTV 업체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어진다는 거죠. CCTV를 통해서 그림을 받아들여서 그걸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특히 보안 창구에서 이거 많이 사용하죠. 공항 많이 사용하죠. 범죄자 어떤 사람이 공항에 입국했을 때 출국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까지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쾅시가 납품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스타임 쾅시 이렇게 되죠. 이 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페이스를 그 얼굴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구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쾅시에 대해서 쾅시가 나온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나온 그림을 제가 따와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다슨페이라고 아이플라이텍이라고 많이 불리죠. 영국 이름은 아이플라이텍이고 중국어 이름은 커다슨페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음성인식 분야의 AI 기업이에요. 그 앞에 두 업체는
페이스 인식, 얼굴 인식 AI 기업이라고 했다면 커다슨페이, 아이플라이텍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기업이기 때문에 얼굴 인식과 음성 인식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국 스마트폰 대부분이 커다슨페이, 아이플라이텍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독특한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음성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미국판 실이라고 지금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커다슨페이를 아이플라이텍을 세계 혁신 기업 6위, 텐센스는 벌써 8위밖에 안 되는데 6위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투커지, E2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인식 기반 AI 업체입니다. 최근 미국과 공동으로 아이의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아이의 질병 어떻게 됐는지 그걸 판단하는 AI 모델 개발. 자, 그리고 나머지 아까 AI 기업에 대해서 네 회사를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네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업체는 감시 카메라, CCTV 관련 두 개의 업체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캉 웨이스, 이건 하이크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이크 비전인데 하이크 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미국 최대 CCTV 개발 업체. 현재 전국 각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세계적인 업체이기도 하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하이크 비전은 2010년도 36억 위안의 매출을 얻었고 한국 돈으로 약 6,032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500억 위안, 약 8조 3,805억 원의 매출을 얻었다고 하는데 8년 동안 14배의 매출이 증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화가기, 여기는 다후아라고도 하는데요. 다후아 테크놀로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화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아니라 중국 2위 감시 카메라 업체. 말하자면 중국 1위 감시 카메라 업체, 중국 2위 감시 카메라 업체, 이 두 가지가 다 걸렸다라는 거죠. 다와 하이텍 비전, 하이텍 테크놀로지, 그죠? 하이텍 테크놀로지, 다우 테크놀로지. 이 두 업체가 지금 걸렸는데 이 두 업체는 CCTV 업체고요. 나머지 두 업체가 또 남았죠. 메이아보커, 메이아피코 인포메이션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메이아보커 같은 경우는 컴퓨터 법의학 제품 전문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신커지라고 이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여기는 CCTV에 사용하는 LED 생산 업체입니다. 요즘 CCTV를 보면 거기에 LED도 달렸잖아요. 그 LED 생산 업체에서 말하자면 CCTV 업체 3개, 그 다음에 AI 업체 4개 이렇게 들어가죠. 특히 AI에 많이 들어가는 업체는 지금 하이텍 비전, 이쪽도 AI 업체로 조금 판명이 지금 돼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AI 업체는 벌써 5개 업체가 지금 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미국이 AI 업체에 집중 견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행정명령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라고 하는 Executive Order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서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 AI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미국의 중요한 AI 기술을 전략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이 후속 조치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렵죠. AI를 미국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하고 이 보호를 통해서 미국은 혁신을 통해서 기술 우위를
나서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걸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이 중국의 AI 기술을 무너뜨리겠다.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이걸 눌러버린 거죠. 자, 그러면 화웨이도 눌렀죠? 지금 AI 업체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축을 통한 중국 제조 2025가 지금 나오는데, 말하자면 중국 제조 2025를 확실하게 눌러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AI 성장 동력 기업들을 줄줄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막아서고 중국의 AI 기술 우세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9년 2월 행정명령에서 밝힌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AI 정책 5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5대 원칙은 첫 번째, 미국은 과학적 발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에 걸쳐 AI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산업에서 새로운 AI 관련 기업, 산업을 창출하고 AI를 채택하도록 적절한 기술 표준을 개발, 추진하고 AI 기술이 안전한 시험과 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의 일자를 준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적용 시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미국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정부는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 AI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미국의 중요한 AI 기술을 전략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5개 5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엔타이어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기업들의 대부분은 AI 관련 업계나 아니면 CCTV 관련 업계 등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AI를 견제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CC 업체들도 AI 기술을 통한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통한 기술의 혁신을 차단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타이어 리스트에 기업과 정부 기관을 올린 이유를 미국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고,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전혀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발전을 저해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이 AI 업계를 차단을 시켜버리죠.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 상무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날 조치가 미중 협상과는 별개이다. 말하자면 이건 미중 협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AI 업체와 CCTV 업체를 제재를 가하겠다. 만약 미중 협상이 되더라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신장 위구르 자치주잖아요. 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를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AI 업체와 이 CCTV 업체를 말을 했는데, 그러면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어디냐? 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구르족 이슬람교도가 1100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독립과 자치권 확대 등 대중국 투쟁을 하다가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최대 100만 명으로 추정이 지금 되는 지역입니다. 조직적 인권 탄압이라는 미국 측 비난과 달리 중국은 이 시설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국 교육센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자치구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그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의 사막. 한 40%, 50%가 사막 지역인데, 여기 또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게, 여기에 셰일가스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담당하지 못해서 지금 개발을 많이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미래 장치를 위해서라도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신장 위구르 바로 옆에 중앙아시아가 있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란과 다른 지역 그리고 파키스탄 지역까지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미국이 중국 옥죄기를 계속하고 있죠. 미 정부는 8월 달에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 수권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 업체의 통신 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그리고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이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제한이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조처는 해당 중국 관리들 가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중국이 누가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 당 서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28개 기관 및 기업의 거래 제한 및 중국 관리 미국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한 중국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긍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장에는 미국이 주장한 소위 인권 문제 같은 건 없다. 미국의 비난은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엄격히 위반된 것이고 국의 이익에 훼손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이득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은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헛소리이다. 중국의 안정과 발전을 음험한 속셈을 드러낼 뿐이다.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제재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문제 삼아서 관련 기업과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하자면 중국 내부의 내정, 홍콩 사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사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도 보복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죠. 미중은 7일날 장관급 만남을 시작하고 이게 만남이 시작하는 동시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영향이 반드시 가겠죠. 그래서 차관급 만남이 시작되고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고위급 무역 협상은 10일에서 1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무역 협상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일 날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25%에서 30%로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빅딜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상 합의 서명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중국 관세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업체 제재했고 또 대표적인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서 CCTV 업체, 통신업체, AI 업체 말하자면 중국의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눌러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화웨이도 어려워질 것이고 다와 그리고 아이플라이텍 다른 AI 업체까지 이게 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 앞에서 엎어지든지 아니면 계속 끌고 나가든지 하는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물론 그런 뒤에 조정을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끌 가능성이 아주 점점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더 좋은 내용이 들어오면 제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기를 원하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